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국제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1년도부터 부국제를 갔어서 21, 22, 23, 24, 4년? 이번에 5년 차 5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꿀팁이라던가 노하우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냥 부국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받았거나 뭐 이런 걸 일절 없고요. 그냥 정보 공유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이게 뭔가 가면은 또 가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맛이 있거든요. 부국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고요. 가면은 연령대도 진짜 다양해요. 뭐 학생도 많고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가끔 뭐 가족들도 보이고 정말 다양하고 혼자 온 사람 특히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진짜 많고 그렇게 막 지나가는 외국인 보면은 뭐 어느 영화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감독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뭐 작가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게 서울이 아닌 부산이다 보니까 약간 또 그 바다 옆에서 뭔가 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맛으로 또 가는 것도 있고 부산 또 맛있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게 혼자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의 보통은 같이 갔지만 솔직히 같이 가서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gem플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보고 싶은 영화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영화를 예매를 같이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주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각자 일정을 잡아두고, 겹치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저랑 제 친구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단 솔플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개막식부터 참여를 할 예정이거든요. 수요일부터 갑니다. 그래서 혼자 가도 될까? 약간 눈치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국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축제 같은 곳인데 뭐 알바예요? 내가 영화를 혼자 보든 말든지? 솔직히 저는 혼자를 좀 더 추천해요. 혼자 가면은 훨씬 더 영화를 잘 즐길 수 있고 내 멋대로 볼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고 근데 뭐 약간 영화를 보고 이제 감상을 나누고 싶거나 막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영상에 찾아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셔라. 그리고 아마 저도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살짝 슬며시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제가 기쁨의 허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싶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개막식이 진짜 뽕이 엄청 차요. 와, 미쳤다. 나 영화제 왔다.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싶다? 그러면 개막식을 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언제 나오는지 그 시간표를 먼저 보시고 그거를 몇 개 이렇게 추리면은 대강 이제 나올 거예요. 각이 이틀, 3일 뭐 이 정도?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오시는 게 가장 좋고 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주 차부터 폐막까지는 사람이 조금 많지 않는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30주년이라서 스케일도 엄청 커지고 배우 감독 엄청 많이 오고 경쟁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쟁 부문을 폐막식 그다음에 폐막작 상영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전보다 성대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연예인 뭐 배우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폐막식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이 되신다면. 그러면 당일치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 기준으로 만약에 당일치기를 한다고 쳤을 때 진짜 빠른 첫 차 KTX를 타고 만약에 도착을 해. 부산역에 뭐한 8시 뭐 이쯤 도착을 한다고 쳐요. 그럼 뭐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영전으로 넘어가면은 한 1시간 걸리겠죠? 가서 이제 굿즈도 사고 뭐 밥도 먹고 이제 영화도 보고 하면은 영화 그래도 한 편에서 최대 3편까지는 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밥 먹고 KTX 타러 또 막차 타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진짜 정 안 되시면은 당일치기도 가능은 할 것 같다. 하지만 그 부스터 있죠. 오쏘뮬 같은 거 엄청 왕창 드시고 약간 그 다음날은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잠을 자야 되니까 사람이. 그래서 뭔가 일정이 진짜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당일치기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일치기는 절대 못합니다. 체력이 완전 쓰레기라서 어떻게든 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부산으로 가는 아주 많은 루트가 있죠. 일단 제일 유명한 KTX, 그 다음에 고속버스 있겠고, 자차 있겠고, 비행기죠. 저는 가장 애용하는 것은 비행기입니다. 왜냐면 가장 빠르고요. 1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의외로 시간표가 자주 있어요. 그 저가항공들을 잘 보시면은 티웨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등등 시간표가 꽤 있는데 진짜 잘하면 KTX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평일에 가기 때문에 평일은 심지어 비행기가 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4만 원 안팎으로 항상 편도행을 끊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그때그때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KTX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갈 때도 있고 KTX가 거의 59,800원이에요. 편도에. 그러면은 6만 원이라고 치면은 왕복이 12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제일 시간대 많은 거 고르려면은 12만 원을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근데 그것도 지금 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 거의 예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국제 기간에. 특히나 주말은 더 심해요. 그래서 금, 토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당장 예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속버스도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좀 뭐 대구나 뭐 약간 진주나 뭐 이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서 버스 타고 부산 가기 진짜 빡세요. 그리고 특히나 뭐 부국제 기간이다 아니면 주말이다 이러면은 차가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화를 버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국제는 아니고 다른 영화제였는데 차가 밀려서 아침 영화를 다 취소를 하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버스는 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비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차를 타고 간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주차가 그 영정 앞에 엄청 큰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지상에. 그래갖고 뭐 거기다 대고 이러면은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여행하고 뭐 이럴 때도 영화 시간 빌 때 여행하고 싶을 때도 괜찮겠죠? 하지만 서울, 부산 5시간 반 이거 염두에 두시고 체력 자기가 괜찮으면 굿. 하지만 안 좋으면 무조건 대중교통 이용하셔라. 영화의 전당으로 가는 버스, 택시, 지하철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뚜벅이로서 엄청 만족스럽게 다닐 수 있는 영화제였어서 오히려 대중교통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제가 잘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에서 영화의 전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루트가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숙소를 어디를 잡으면 가장 좋을까는 당연히 영화를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영화의 전당 근처에 꽤나 호텔이 많아요. 그 약간 비즈니스 호텔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잡으면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텀이 비어있을 때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영화가 늦게 끝나도 걸어가서 들어갈 수 있어서 진짜 최적의 장소는 저는 영전 주변이지만 지금 진짜 개 비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저는 해운대 근처에다 잡았는데 해운대도 은근히 괜찮아요. 왜냐면 전철이 있잖아요. 해운대역. 근데 거기서 2호선을 타고 영화의 전당 그 가는 역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리면은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영화의 전당으로 도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운대도 추천. 그리고 광안리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광안리도 나쁘지 않아요. 광안리도 놀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철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바닷가랑은 좀 멀지만 좀 뭐 걸으면 어때요? 그 날씨도 좋을 텐데 그 조금 걸어가지고 2호선 타고 그 영화의 전당 넘어가서 수영강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또 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해운대, 광안리 그다음에 센텀 이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부산역 쪽 뭐 이런 쪽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싸겠죠? 영전이랑 머니까 싼 대신에 좀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 빨리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피곤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영화 상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본인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영화가 있네 싶으면은 그쪽에서 1박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려면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장 쪽도 진짜 괜찮고 예쁜데 솔직히 거기는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기장 쪽에다가 숙소를 잡으시고 왔다 갔다 하셔도 굉장히 관광과 영화제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막 정부에서 쿠폰 뿌렸잖아요. 숙박 쿠폰. 그래갖고 그걸로 제가 하려고 한번 봤거든요. 근데 미친 너무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고다를 들어갔는데 아고다 오히려 싸. 그래갖고 아고다로 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봤는데 에어비앤비가 오히려 싸. 그래갖고 에어비앤비, 아고다 이렇게 이용해서 저는 숙소를 잡았습니다. 일단 숙박비만 지금 한 3, 40 예상이 되고요. 교통비 10만 원 내외, 숙소의 교통비만 40에서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서 식비, 영화비 이런 거 플러스 알파 해서 대략 70 정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매권을 팔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매년 예매권을 샀었는데 이번에 안 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그 예매권을 안 쓴 예매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환불이 안 됐어서. 근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매권을 사는 이유가 예매를 할 때 조금 더 빨리 하려고 그 번호만 복사해서 붙이면 바로 예매가 되는 거잖아요. 카드는 막 일일이 막 번호 쳐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도박으로 예매권을 사지 않았고 일단 그냥 무조건 티켓팅으로 카드로 다 긁을 겁니다. 카드로 싹싹싹 긁어서 할 예정이고, 물론 예매권이 빠를 수는 있겠지만 안 사신 분들도 괜찮다.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가끔씩 이런 배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막 배지를 이제 돈 주고 파는 그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시네필 배지도 있고 페스티벌 배지도 있고 다양해요. 엄청 8만 원, 7만 원, 9만 원 뭐 이 정도고 예매를 할 수 있는 그 영화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메리트는 진짜 영화 상영 바로 직전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취소표도 못 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서 있다가 안에 자리가 났어. 누가 안 왔어. 그러면은 그 이 배지가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줄을 서 있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 배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살짝 이게 이렇게 딱 메고 다니면은 이게 좀 간지가 난달까요? 그리고 좀 뭔가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 기준이 약간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그 상영작을 섹션별로 다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이미지랑 뭐 이렇게 감독 이름이랑 뭐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막 보면 내가 어디서 들어본 영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쯤은. 그러면 그거를 일단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표를 일단 그걸 픽스를 하세요. 이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예비 시간표 같은 거에다가 엑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탁탁탁 해놓고 이제 나머지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뭐 인스타 릴스, 뭐 유튜브 쇼츠 볼 시간에 그 부국제 시간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공부하듯이 보지 말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한번 볼까? 라는 느낌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 상영작 외에도 아주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부국제에는 뭐 야외 토크도 있고 정말 상시로 진행돼요. 그냥 그 영전에 딱 가면은 하루 종일 거기서 배우, 감독이 나와서 막 뭐 GV 같은 거를 하고 있고, 거기 뭐 이벤트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아예 영전에서 야외 상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화의 전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영화제가 거의 부산 전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매를 못했다고 해서 이 취소표를 못 구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곧 부국제 상영작 읽어드린 콘텐츠를 작년에 이어서 또 할 건데, 그거를 그때 보면서 같이 시간표를 짜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레드카펫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일단 그걸 1순위로 잡으셔야죠. 그리고 뭐 액터스 하우스라던가 그렇게 아예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필모그래피 읽어주는 뭐 그런 GV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더라도 뭐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잡으려면은 그걸 먼저 티켓팅을 하셔라. 그게 제일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우를 많이 보고 싶으면 개막식이랑 폐막식을 보면 돼요. 그거랑 넷플릭스에서 하는 아시아 크리에이티브라는 시상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결제를 해서 티켓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시면은 연예인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화제 시즌 내내
배우고 감독이고 유명한 진짜 천지 삐깔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제가 다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해운대에서 곱창을 막 먹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야, 옆집에 송중기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곱창을 먹다 말고 다 뛰어나가가지고 송중기를 보러 이렇게 갔던 갑자기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냥 진짜 지나가면 연예인? 뭐 이런 적도 많고요. 정말 GV도 뭐 그냥 계속 있으니까 막 나중에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딱히 배우를 보러 간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때 한번 비비 한번 보러 갔었고 자 그래서 무슨 영화를 봐야 되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1순위고요. 빨리 보고 싶느냐 이것도 좀 문제예요. 저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안 보면 막 못 빼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곧 개봉을 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부국제에서 미리 먼저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굳이 다음 달에 개봉을 하는데 부국제에서 볼 필요 없다. 차라리 미수입작, 그러니까 이제 공식 개봉을 하지 않는 영화들을 골라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섞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부국제에서 꼭 보면 좋겠다,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야외 상영이에요. 그 영화의 전당에서 틀어주는 야외 상영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낭만이 진짜 미쳐요. 일단 개막작도 야외 상영이긴 한데 또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 넓은 야외 광장에 자리가 꽉 차요. 자리가 꽉 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진짜 저는 한 번도 막 누가 핸드폰을 들지도 않고 핸드폰 소리도 안 나. 심지어 진짜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그 매너가, 관객 매너가 진짜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좋은 경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야외다 보니까 바깥 소음이 다 들려요. 뭐 앰뷸런스 한번 지나가면은 막 에용 에용 막 이러면서 갑자기 고담 시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게 잘 어우러져요. 그 어떤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들이 더 기억에 남고 날씨도 기억에 남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번 그 괴물 야외 상영 때는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쪽 끝에 앉은 사람들이 비가 다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와, 그 천장 없는 부분에서도 우비를 입고 끝까지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낭만 미쳤다. 대단하다. 약간 이런 뭔가 같이 뿌듯함?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야외 상영 진짜 꼭 보셔라. 사운드랑 화질이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아요. 물론 야외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미드나잇 패션이에요. 작년에 제가 서브스턴스를 봤던 그 회차인데 23시 59분에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59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12시. 밤을 새서 보는 거예요. 영화를 3편을 연달아 보고요. 미드나잇 패션은 공포 영화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딱 그 새벽에 공포 영화를 그 많은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개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뒤에랑 앞에랑 잘 짜셔야 되고 저는 거의 서브스턴스 보려고 들어간 거여서 앞에는 그냥 잤고 그다음에 서브스턴스 보고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인터미션이 있긴 있어요. 갖고 쉬는 시간이 한 10분? 15분이었나? 뭐 그걸 딱 보고 나오면 아마 이제 해가 떠 있는 5시가 되는 거잖아요. 갖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박 2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체력이 된다면. 그래서 20대 초반 약간 대학생 친구들한테 아주 아주 추천해주고 싶어요. 뭔가 숙박비도 좀 아끼면서 거기서 영화도 다 보고 약간 이러면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드나잇 패션도 완전 추천. 그리고 제가 아까 행사 프로그램도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방네 비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온 부산 전역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광안리에서도 하고 어디 뭐 부산 저기 뭐 영도 사상 뭐 어디 전망대 무슨 학교 뭐 진짜 다양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 홈페이지를 한 번이라도 보세요. 보면은 아,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여기 한번 가볼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동네방네 비프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처음 해봤던 게 취생몽사라는 프로그램을 갔거든요. 그게 아니 술을 무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또 밤에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보는 또 이 낭만 제가 낭만 못 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봤는데 건물 옥상이었는데 거기다 저
반대편 건물 외벽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쫙 쏴가지고 거기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캠핑 의자를 쫙 깔아놓고 치킨이랑 안주 쫙 깔아놓고 그다음에 맥주는 한 맥이었나? 거기서 뭐 협찬을 했는지 무한으로 계속 먹을 수 있고 뭐 안주도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져와도 되고 그다음에 걔는 좀 떠들면서 봐도 되는 영화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떠들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영화를 잘 봤다. 그리고 막 담요도 주시고 막 춥잖아요 새벽에는. 갖고 그 온갖 것들이 어우러져서 막 취해가면서 약간 좀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봤던? 그러니까 한 2시? 3시였나? 그래갖고 택시 타고 숙소로 가서 또 이렇게 푸대대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국제에서 영화만 보지 않고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프로그램 섹션에 가서 뭐가 있는지를 쭉 보세요. 무조건 마음에 드시는 게 꼭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하나쯤은 내가 하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뭐 티켓팅 다 실패했다 뭐 이제 아니면 영화 중간중간 빈다 뭐 할까요? 부산이잖아요. 바다 보면 되죠. 거기 바로 앞에 해운대가 있는데 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전철 타고 가도 되고 가서 해운대에서 밥 한번 먹고 이제 쓱 산책 한번 쓱 하고 아니면은 그 앞에 센텀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그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거든요. 거기서 뭐 아이쇼핑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앞에 또 수영강이 있어요. 수영강에서 산책해도 되고 할 거는 무진장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티켓팅을 못했더라도 아 그러면 그냥 관광이나 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은 진짜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예매랑 뭐 이런 거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국제에는 이 관객 룰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간지가 나는 룰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꼭 박수를 쳐요. 영화가 끝나면.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까지 끝나야 불이 켜지거든요. 그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뭐 엔딩 크레딧 샥 올라오고 불이 싹 켜지면은 이렇게 자기가 만족한 만큼 치시면 돼요. 뭐 가끔 기립박수 있고요. 가끔 환호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브스턴스에서 처음으로 환호성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갖고 이런 재미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고가 없어요. 정시 상영입니다. 무조건 그 시간대에 바로 틀어주시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 그렇고 꼭 동선을 잘 확인을 하셔라. 막 백화점에 있는 영화관들은 생각보다 엘리베이터가 늦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 동선 잘 확인하셔야 되고 영전 안에서 움직이면 뭐 괜찮은데 만약에 뭐 동서대학교나 뭐 저쪽 서면 가야 되거나 막 이러면은 꼭 동선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5분 후에 입장이 불가해요. 영화가 시작되고 15분 후에. 저도 그래도 몇 번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 지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막 밥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다가 정신 놓고 지각할 때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바로 안 들여보내주시고 그 문 앞에서 줄을 세우세요. 그래갖고 지각자들이 모여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한 타임, 두 타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늦거나 이제 뭐 30분 지나거나 이러면은 아예 입장 불가해요. 그러니까 돈을 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관람에. 그리고 앞에 30분을 버렸는데 이 영화를 내가 본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그 늦어가지고 보는데 막 옆 관에서 엄청 늦으신 분이 있는데 막 노발대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왜 안 들여보내주냐 내가 돈을 얼마나 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와 영화관 안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겠더라고요. 갖고 막 자원봉사자분들 막 계속 막 표정 너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제발 그런 진상은 부리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팝콘은 사실상 잘 안 먹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들어갔던 관들은 제 작년 부국제 브이로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대부분 팝콘을 안 드셨고 뭐 너무 그러니까 물은 거의 드시는데 소리 나는 건 거의 안 드셨어요. 그리고 냄새 나는 거 거의 안 먹었고 정 배고프면 초콜릿이나 젤리 정도? 사흘이 안 나게 이게 방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뭔가 매너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지만 그냥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매너 같더라고요. 대체로 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드트럭이 꽤 많아요. 그 영화의 전당 광장에
푸드트럭 메뉴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 배고프면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뭐 이러시면 되고, 그 주변에도 맛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갖고 그 맛집 가셔가지고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다. 맛집 지도를 공유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영화의 전당 안에도 카페가 있어요. 비프힐 1층에도 카페가 있고 저쪽 영화의 전당 건물에도 카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커피가 급하신 분들은 거기서 사셔도 되고, 다만 영화 시간이 임박해 있다? 근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못 먹겠죠? 그 주변에 건너편에 스벅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건너편에 가면은 뒤에는 좀 저가 커피가 꽤 있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서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짐 보관이 안 됩니다. 부국제는. 제가 항상 매년 왜 짐 보관이 없을까 싶은데 이 많은 사람들 짐 보관 다 해주려고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역 사물함에 보관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숙소에다가 먼저 캐리어를 두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뒤에다 깔아놓은 이 굿즈들 보이시죠? 제가 그래갖고 항상 가면 굿즈를 정말 많이 사는데 이 티는 매년 사는 것 같고요. 요 브레드라고 진짜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얘도 작년에 하나 입양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 사본 이 영화관은 죽지 않았다 양말입니다. 이거 진짜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 짱짱하게 잘 신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쌌어요. 한 15,000원이었나? 그리고 제가 꼭 이것은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요거 라이터요. 라이터가 선물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개편해요. 이게 작년 건데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인센스 펴도 되고 아니면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선물해도 되고 뭐 아니면 집에서 초 할 때 아무렴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라이터는 저는 진짜 매년 꼭 사는 선물이고, 그다음에 요거 이 부국제 펜, 이게 은근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가지고 주변에다 뿌리는 편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굿즈는 사실 이거예요. 이 캐리어 벨트였는데 2022년도에 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어디 여행 갈 때마다 캐리어에 항상 이거를 메고 다녀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뭔가 이 놀러갈 맛이 나는? 요새는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사실 요게 이제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국제 가자마자 굿즈샵부터 줄을 서는 편이에요. 배지를 다 사고 그 배지를 이 가랜드라고 하죠. 여기다가 다 매달고 다니는 게 요새 그 부국제 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배지, 금속 배지들을 다 사셔가지고 빨리 사셔야 돼요. 매진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자마자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굿즈샵에서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시간표도 짜야 되고요. 저는 이제 숙소랑 교통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 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랑 같이 시간표를 짜시는 걸로. 제가 그래서 일요일 최대한 주말에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여튼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끝.